M1918 브라우닝 오토매틱 라이플, 줄여서 M1918BAR이라고 부른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운영한 자동소총이자 분대 지원 화기이다. 이 총도 M2 브라우닝 중기관총처럼 존 브라우닝의 작품이다. 그래서 이름도 브라우닝 자동소총이고 도입 연도는 제식명과 같이 1918년이며 브라우닝이 살아있을 때 도입된 물건으로 1차 대전 때부터 사용해왔다. 2차 대전 미군 보병무장 중에 1차 대전이나 1차 대전 직후에 개발된 물건이 많다. 예를 들어 M1919 브라우닝이나 톰슨 기관 단총이 그러하다. 브라우닝 자동소총은 분대 지원 화기의 선조격인 물건이다. 이 물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기관총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다. 1차 대전이 터지기 직전 서구 열강들은 새로운 화기인 기관총의 등장에 주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맥심 기관총으로 대표되는 당시의 기관총은 너무 무거워서 1인 사격은커녕 1인 도수 운반조차 사실상 불가능했고 아군 참호를 넘어 적의 참호로 돌격하는 보병의 열을 따라 지원 사격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915년 독일군이 제작한 MG0815와 1918년에 제작한 IMG0818은 그 무게를 줄여 기동성을 향상시키려 했으나 이마저도 무식한 무게로 인해 본격적인 경기관총으로 운영하기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이전 모델인 MG0815는 냉각수까지 휴대해야 했다. 이에 미국과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은 기관총을 줄이는 게 안되면 소총을 늘려보자 라는 개념으로 신무기를 개발하게 된다. 이 물건이 바로 자동소총이다. 대표적인 물건으로는 프랑스의 쇼샤와 미국의 BAR이 있다. 기동하는 보병을 지원하며 사격해야 했기 때문에 자동소총과 함께 돌격사격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BAR은 정밀한 조준사격이 기본적으로 요구되지 않았고 기동하며 사격해야 했기 때문에 가벼울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무거운 탄띠는 사용할 수 없었으며 기본적으로 서서 허리에 낀 채로 제한적인 제압사격이 요구되어 양각대 또한 필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용 탄총은 기본 소총과 같은 3006 스프링필드 탄을 사용해야 했다. 따라서 M1918 브라우닝은 우리가 잘 아는 대구경 자동소총, 통칭 전투소총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곧 1차 대전의 참호전에서 돌격 사격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군은 이 개념을 폐지하게 된다. 돌격 사격용으로서 용도가 사라지고 BAR은 몇 차례 개량을 거치게 된다. 1939년에는 생산성을 높인 개량형인 A1이 등장했다. 돌격 중 화력을 제공하려던 초기 버전과 다르게 A1은 거치 사격을 위해 양각대를 달았으며 최소한의 조준 사격을 위해 단각대를 단 버전도 있었다. 반자동 사격 기능이 추가되었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핸드가드의 체커링을 제거하고 보다 단순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이 BAR은 1940년에 한 번 더 개량을 거치게 된다. 이 모델이 M1918A2로 본격적으로 미군 제식 분대 지원 화기로서 채택되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사용되었다. A2 버전은 돌격 사용 용도와 거치 사격 용도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 반자동 사격 기능을 제거하고 분당 300에서 450발의 저속 사격과 분당 500에서 650발의 고속 사격의 사속 변경 장치를 탑재했다. 기존 BAR에 달려있던 M1917 엔필드의 가늠자를 교체하고 편의를 위해 양각대가 총구 끝으로 옮겨졌으며 분대 지원 화기에 충실하도록 중총열을 장착해서 무거워졌다. 그래도 당시에는 자동 화기 중에 가장 가벼운 무기 중 하나였다. 1차 세계대전만 하더라도 동일한 돌격 사격 용도로 사용된 쇼샤가 9.1kg이었으며 최초의 경기관총인 마드센 경기관총 또한 9kg대였으나 BAR만 유일하게 탄창을 포함해 7.25kg의 무게를 가졌다. 2차 대전 중 사용된 영국의 브렌 경기관총도 MK1과 MK2는 10kg이 넘어갔고 브렌의 배다른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구구식 경기관총도 10kg에 달하는 무게를 가졌다. 결정적으로 현대의 관점에서 사용되는 분대 지원 화기인 M249의 경우 빈총 무게가 7.5kg, 200발 탄통 합산 10kg 가까이 되므로 초기 BAR의 무게는 결코 무겁다고 하기 힘들다. 오히려 현대의 7.62mm 다목적 기관총들은 빈총 무게를 10kg 내외로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무게가 강조되는 것은 BAR이 최초 개발 당시엔 그리고 2차 대전 중에도 총률 교체가 불가능한 등 여러 특징을 보면 사실상 자동 소총이었기 때문이다.
현대의 돌격소총이나 전투소총은 무거워봐야 4kg 내외를 유지하기 때문에 당시에도 현대에도 자동소총인 BAR은 무거워 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중 M1918A2는 경기관총에 가깝게 개발된 무기이므로 아무데나 가서 BAR이 무거운 쇳덩이라는 말은 할 순 없다. 실제 2차 대전 당시 사용된 미군의 주력 총기들, 그중 M1 게런드의 경우 4에서 5kg대였고 톰슨 M1A1이 5kg 정도였다. 1950년에 개발된 M14도 5.2kg의 무게를 가졌다. 사실 이 정도로 가벼워질 경우 당시 기술로는 3006 스프링필드 탄약을 연사하면서 나오는 반동을 제어하는 것이 어려웠다. 덕분에 위력이 살짝 떨어진 7.62mm 나토탄을 사용하는 M14도 개발 과정 중 완전 자동 사격은 기능으로만 달아놓고 포기하다시피 했다. 덕분에 M1918A2는 탄창을 끼운 전체 무게만 8.8kg에 육박하는 쇳덩이가 돼버렸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대한민국의 성인 남성이라면 대다수가 취급해 보았을 M16이나 K2 소총에 탄약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두정 드는 것보다도 약간 더 무거운 정도다. 추가로 일반적인 BAR 사수는 9kg 가까이 되는 자동소총에 전용 요대에 한 주머니에 탄창 2개씩 6주머니, 총 탄창 12개를 휴대해야 되는데 그래봐야 240발에 불과하므로 추가로 같은 주머니 3개가 박혀있는 탄입대를 더 매게 된다. 결과적으로 BAR 사수는 기본으로 20kg 정도의 군장을 지게 된다. 거기에 더해 부사수들까지 BAR 탄창을 지고 다녔으니 분대 전체의 짐덩어리였던 셈이다. 미 해병대의 한 자동소총 사수는 난 BAR에 자동소총 예비탄창, 수류탄, 군장, 거기에 M1911에다 권총 예비탄창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무게가 40kg 가까이 나갔다. 정말 무거웠다. 하고 불평할 정도로 빡센 체력 단련을 하는 미 해병대원도 불평하는 판이니 6.25 전쟁 당시 영양 상태 등으로 상대적으로 체격이 작은 한국인은 상당히 불평이 많았다. 당시 AR로 참전한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이 총을 메고서 차렷자세로 서 있으니 넘어졌다고 한다. 2차 대전에서도 주력 보병 장비 중 하나로 쓰였는데 저속 사격이 추가되어 반동이 적어진다 해도 1차 대전 당시의 M1918 브라우닝보다 무게가 1.55kg 더 나갔기 때문에 가뜩이나 무거운 군장 무게로 고생하는 보병들을 더욱 힘들게 했다. 특히 A2의 양각대는 무거운 데다가 총열에 부착되고 총열 중심으로 360도 회전할 수 있어서 멋대로 덜렁거리기 십상이라 최악의 양각대로 악명이 높았다. 그래서 야전의 병사들이 종종 양각대를 떼고 운영하기도 했다. 2차 대전 때 미군이 양각대 떼고 운영하는 사진은 생각보다 흔히 보인다. 좀 심하게 개조하는 경우 소염기, 개머리판의 어깨바지를 떼고 심할 경우 개머리판도 조금 잘라 단축하기도 했다. 해외 수출용과 라이센스 생산 버전에서 자주 고치는 것 중 하나가 양각대의 경량화와 위치, 형상 개량이다. 다만 총열을 바꿀 수 없는 것과 장탄수에 비해 사격 속도가 빨라서 탄창을 자주 갈아줘야 한다는 단점은 당시에도 부각되긴 했으나 BAR이 애초부터 경기관총을 대체할 물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생각만큼 큰 단점은 아니었다. 그래도 발군의 연사 속도와 화력으로 6m 밖에 적군 2명을 연사를 퍼부어서 3초 만에 모두 사살했다는 실전 사례도 있다. 2차 대전 당시 BAR로 무장한 미군 분대는 나치 독일군 분대와 단순 1대1로 비교할 수 없었다. 개개인의 화력을 강화함으로써 기관총에 의존하는 독일군 분대보다 유연한 기동과 작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배치한 무기였다. 그러나 미 육군의 구식 편제로 인해 유연한 기동과 작전이 어려웠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미 해병대다. 미 해병대는 정글의 교전 경험으로 육군과 다르게 13명의 소총 분대를 각 4명으로 구성된 3개의 사격조와 1명의 분대장으로 구성하고 각 사격조당 한정씩 BAR을 배치했다. 그리고 전후에 미 육군이 미 해병대의 사격조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분대를 9명으로 축소하고 사격조를 둘로 나눈 뒤 한쪽은 화력을 투사하고 한쪽은 우회 기동을 하는 전술을 채택했다. 이 편제는 상황에 따라 기동조가 화력을 지원하고 화력조가 기동하는 유연한 대처 능력이 중점이었다. 이는 현재에도 사격조와 다목적 기관총보다 더 유연하게 사용 가능한 분대 지원 화기의 도입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 총의 영향 덕분에 보병들이 죄다 자동소총을 들고 다니는 21세기에도 미군에서는 분대 내 M249 사수를 여전히 자동소총수라고 부른다.
그리고 미군은 게런드와 BAR을 통합한 자동소총인 M14의 소총을 제식 소총으로 채택해 전군에게 보급시켜 군대 자체의 화력을 증가시키길 기대했지만 높은 반동과 BAR에서 보였던 짧은 지속 화력, 긴 길이로 인한 휴대의 불편함, M14가 투입된 베트남 전쟁의 짧은 교전 거리 등으로 인해 채용된 지 고작 5년 만에 M16 소총으로 교체되기 시작했다. BAR은 한국 전쟁에도 사용되었다. 당시 미군은 한국군의 상한선을 6만 5천 명 가량으로 보고 이를 기반으로 물자 지원을 했으나 턱없이 부족한 군수품에 비해 10만 대군을 목표로 무리한 증강을 하다 보니 온갖 총기들을 다 끌어모아야 했고 BAR은 자동 소총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경기가총의 보급이 굉장히 열악해 BAR을 경기관총 대용으로 사용해야 했다. 독립 직후 북한과의 꾸준한 마찰이 있었던 1948년에서부터 계속 관찰된 문제임에도 제대로 된 보강이 이뤄진 것은 한국 전쟁 이후의 이야기였다. 국군도 BAR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BAR 진지가 꾸준히 만들어져서 사용되었던 것은 화력면에서 기존의 반자동 소총이나 볼트 액션 소총에 비해 우수했고 중공군의 공세 지속 능력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보유한 화력을 조금이라도 집중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혹한 지역에서의 문제가 부각되었다. 혹한 지역 전투를 겪어본 적이 없는 미군이라 혹한 지역에서의 사용이 고려되지 않고 한국 전쟁 중 유엔군이 겨울에 북한에서 중국군을 상대할 때 장진호 전투 같은 혹한기 전투에서 다른 미군 제식 무기들처럼 얼어붙어 자동 사격을 하지 못하고 한 발씩 쏴야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1952년 12월 6.25 전쟁 당시 노리고지 전투에서 1사단 소속 박관욱 일병이 이 총 한 자루를 들고 홀로 고지를 점령해낸 적이 있다. 이 일로 노리고지의 불사신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때 그곳에서 소대장님도 선임 하사관, 향도 분대장님들 모두가 전사했거나 부상을 당했기에 남은 건 2등병이나 1등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우리가 이 고지를 따야만 상관의 죽음에 보답할 것이고 고지에는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먼저 올라갈 테니 너희들도 따라오라 했고 모두 그러겠다 하길래 먼저 뛰어 올라갔습니다. 막상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 고지 너머를 보니 교통호 속에 방망이 수류탄을 들고 12에서 13명이 멍하니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대고 AR을 2탄창 쏘아 모조리 죽였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무도 날 따라온 사람이 없길래 다시 뒤를 보고 빨리 오라 했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그러는 동안 옆에 있는 고지에서 기관총알이 마구 날아오기에 좀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나서 제자리에 돌아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에 있는 몇 사람이나마 나와 같이 가면 문제없이 고지를 딸 것 같아서 다시 똑같이 올라가자 하며 적이 나오면 내가 처치하겠다 하니 모두 또 알겠다고 하기에 또 고지에 뛰어 올라가니 후사면 교통호에 또 어디서 기어 나오는지 7에서 8명이 있기에 한 탄창을 가지고 모조리 사살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앞과 똑같이 되어버렸죠. 제자리에 돌아왔는데 조금 있으니 중대장의 철수라는 명령이 와서 모두 철수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국군은 물론 미 제1군단장 폴 윌킨슨 캔달 중장은 이 광경을 보고 내 군생활 30년 동안 저런 병사는 처음 본다. 저 병사는 초인이 분명하다. 라고 놀라기도 했고 이 병사에게 미국 은성 훈장을 수여받도록 조치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도 한국군 병사가 브라우닝 자동소총을 AR이라고 읽는 점이다. 박관옥 일병의 공로를 치하해 미군에서 은성 훈장을 수여했다. 이는 명예훈장, 수훈십자장, 국방수훈훈장, 각 군의 수훈훈장의 뒤를 이어 5번째 서열을 갖는 무공훈장으로 수훈장병의 소속 군종에 따라 수여자가 육군 장관이냐 해군 장관이냐 등의 차이는 있어도 형상 자체는 같다. 공군 파일럿의 경우 적기 5기 이상을 격추했을 시 은성훈장 수훈 자격이 생긴다고 하며 동승자의 경우 파일럿보다 다수의 전투에 참여해야 한다고 한다. 명예훈장이 오직 미군 소속 장병들에게만 수여되는 반면 은성훈장의 경우 미국의 적에 대항해서 용감히 싸운 사람이 수여 대상인 만큼 미국의 동맹군 지휘관들에게도 수여되며 국군의 손원일, 신현준, 백선엽 장군 등 6.25 전쟁 시에 수훈한 것이 대표적인 예시다. 범위를 좀 더 넓혀보면 제2차 세계대전기에 일단은 연합군 소속으로 싸운 소련군 장병들 또한 극히 소수가 수훈한 바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쟁 기념관의 전사자 데이터에 따르면 박관옥 일병은 이후 임진간 전선에서 전사했다. 당시 계급은 2등 중사 계급이었다.
전쟁 후에는 대략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M1919 브라우닝과 더불어 향토 예비군의 중화기로 지급되기도 했다. 전투 예비군에게 전투무기 장비 지급, 베트남에 파병되었던 국군의 경우 파병 초기에는 M1 게런드와 BAR이 주변기였다가 전원 M16 소총으로 교체 지급될 때 M1919A6 기관총이나 M60 기관총이 아닌 M16 소총이 지급되어 소총수로 바뀌어 버렸으나 일부 BAR 사수들은 가벼운 총무게와 작은 5.56mm 탄의 위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BAR을 계속 가지고 다니겠다고 고집을 피운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안정효 작가의 실화에 바탕을 둔 장편소설 하얀 전쟁에 이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M16A1 돌교 소총을 라이센스 생산하게 되면서 국군의 소총이 M16A1으로 바뀌게 되자 BAR 사수의 역할은 M249를 지급받았던 미군의 분대 지원 화기 사수와 달리 분대당 2명의 자화기 사수에게 인계되었으며 이들 3번, 7번 자동 화기 사수들은 M16A1 소총용 M3 양각대와 추가의 탄약, 일부는 30발 탄창을 지급받았고 반자동 사격이 주였던 다른 분대원들과 달리 소총을 양각대로 거치하고 완전 자동 사격을 하도록 해서 분대의 화력 지원 임무를 수행하게 했다. 당시 분대원의 구성이 1번 분대장, 2번 소총수, 3번 자화수, 4번 유발수, 5번 소총수, 6번 소총수, 7번 자화수, 8번 유탄수, 9번 부분대장, 10번 전시동원 예비군식이었다. 당시 M60 기관총은 60mm 박격포와 함께 각 중대의 화기소대에 편성되어 있었고 작전 시 사수 및 부사수, 탄약수로 이루어진 기관총반이 소총분대로 지원을 나가는 형식이었다. 나중에 5.56mm 탄을 쏘는 K3 기관총이 도입되면서 화기소대 소속으로 중대를 지원하는 M60 기관총의 임무와 소총 분대와 함께 기동하는 K3 경기관총의 분대 지원 화기 임무가 분할되었으며 K3 기관총의 소속이 소총 분대가 되면서 7번, 8번 대원이 K3 기관총 사수, 부사수로 보직이 바뀌었다. 원래 구상은 미군처럼 분대당 분대 지원하기 K3 2정씩 배치하려고 했으나 예산에 의한 K3 공급량의 부족으로 인해 3번 자화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BAR은 또한 베트남 공화국군이 베트남 전쟁 당시 1968년 구정 공세 즈음까지도 지원하기로 사용하기도 했다. 구정 공세 이후에는 미국이 M60 기관총을 보급하면서 현역 사단들에서 밀려났지만 각 성장 휘하의 지방군과 의군에서는 1975년 사이공 함락 때까지 꾸준히 귀중한 자동화기로 쓰여졌다.